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PS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해드린 내용들은 앞으로 주가에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PS 일렉트로닉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참고하셔서 주요 인사이트 부분들 꼭 학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이거 세 가지 꼭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주요 인사이트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든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핵심 투자 체크 포인트는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의 전환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형 단일 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밸류 부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핵심 분기점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AI 서버에 대한 계약 하나가 이 PS 일렉트로닉스의 정체성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4월 30일 공시된 고성능 서버에 대한 장비 부품 공급 계약이 1028억 7,864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2025년도 매출 1254억과 81.99%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5월 11일 11,110원까지도 올라가게 됐고 52주 저점 기준 2,630원과 비교하면요 이미 4배 이상 급등이 들어와 준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재평가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단기 계약 이벤트에 관련해서 급등이 들어온 건지 여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단서는 뭐냐?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국제 에너지 기구가 올해 에너지와 AI 보고서에서요.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945 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2배 이상 증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서버가 늘면요. GPU만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서버 장비부터 그리고 전원 부품, 그런 다음에 통신 모듈, 자동화 장비까지 같이 움직이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릭슨 같은 경우도 2031년 글로벌 5G 가입자가 약 64억 회선, 그리고 전체 모바일 가입의 3분의 2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결론이 분명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는 꼭 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 돈이 되는 계약인지를 명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이번 서버 계약은요. 2026년도 4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14일까지 총액의 57%는 5월 7일까지 그리고 43%는 5월 19일까지 지급이 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결국에는 단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죠? 가시성이 분명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수치를 붙여보면요. 분명하게 그림도 명확하게 달라져요. 일단은 1028억 8천만 원을 2025년도 매출 1254억 8천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요. 약 81.99% 정도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단일 계약 하나가 말 그대로 전년도 매출의 뭐죠? 80%를 이미 넘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관건은 이제 마진율이 되기는 하겠지만 단기 매출 가시성은 여전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등 드라이버를 걸어줄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분명히 나왔다. 그리고 관건은 마진율인데 이 마진율은 차후가 되겠죠. 지금 주가는 일단은 이벤트, 프리미엄에 따라 가지고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마진율을 이제 그 다음 이 밸류를 지켜줄 수 있냐, 이 요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만 바로 AI 서버에 대한 대장주라고 부르면 분명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공시상 공급 방식은요, 자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미해다. 그리고 외주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은 커질 수가 있는데 외주 생산이면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죠. 마진율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PS 일렉트로닉스가 4월 24일 약 220억 원의 교환사채로 AI 서버에 대한 사업 확대 자금을 마련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PS 일렉트로닉스 관계자도 5월 보도에서 이번 계약을 단순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AI 서버 사업 경쟁력 검증 사례로 설명까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매출은 높아지는 게 맞지만 마진이 낮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려감은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거죠. 영업이익률을 확인 전까지는 사실 판단을 보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대장이라고 하기도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전선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은 대장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대장까지는 아니지만 급등주에서 소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영업이익률 확인 전까지는 자체적인 판단은 사실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본업은 뭐죠? RF죠. 즉 무선 주파수 쪽이에요. 지금 PS 일렉트로닉스가 홈페이지에서도 무선 주파수 프런트 엔드 모듈 핵심 부품인 전력 증폭기 모듈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결국 전력 증폭기 모듈은요, 스마트폰이나 차량이 네트워크에 목소리를 크게 보내는 확성기 같은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도 기준으로도 북미 전기차량 5G, 텔레매틱스, 그리고 무선 주파수 프론트엔드 모듈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랑 연 300억에서 400억 원의 신규 매출 기대가 언급이 되기도 했죠. 고객명은 사실 아직 실명 공시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 EV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고객향, 임명 수주로 보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 5G에 대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미 쪽은 이미 전기차 수주가 위로 올라서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RF, FEM, 즉 무선 주파수 프론트엔드 모듈도 확성기 같은 역할 부품을 하기 때문에 필수 요소예요. 여기에 빠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섹터에 대한 업황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밀리지는 않는다. PS 일렉트로닉스가 그렇게는 일단은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이 PX, 오닉스 쪽에서도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 마그넷 타입에 대한 문서 충전, 코일 모듈 수주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회사 관계자도 연간 차량에 대한 생산량을 약 25% 물량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 영진 하이텍 합병 이후에도 베트남 공장이랑 스마트 자동화 장비 사업도 같이 붙여주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결국 자동화 장비는 이 RF 부품을 만드는 공장 안에 쉽게 말해서 로봇선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이 모바일 전력 증폭기 모듈 업체가 아니라 RF, FEM 그리고 전장, 자동화 장비 그리고 AI 서버 장비 이 조합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합을 봤을 때는 빠질 수가 없는 조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걸 또 뒷받침을 시켜주고 있다는 게 팩트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또 경쟁사들 대비로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코보 같은 경우가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4분기 비조정 기준 매출 총이익률이 현재 52.6%를 내고 있고요. 스카이웍스 같은 경우도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2분기 매출이 9억 4,400만 달러, 그리고 비조정 기준 주당 순이익이 1.15달러를 발표를 했어요. 반면 PS 일루트리스 같은 경우는 작년 OPM이 약 3.3%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코보가 52.6%,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는 3.3%이다 보니까 사실 마진만 놓고 보면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프리미엄의 근거가 아니라 사실 이제 검증을 시켜줘야 되는 PS 일렉트로닉스 입장에서는 과제 같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과제 부분들을 얼마나 잘 수행을 시켜주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상승 탄력이 죽지 않고 더 살아나냐, 이 관건인 구간에 지금은 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요, 작년 매출이 지금 1254억 정도죠. 물론 2.7%가 늘긴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41억 7천만 원으로 61.3%가 줄었어요. 2024년 OPM이 약 8.8%였는데 2025년은 3.3%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출은 버텼는데 마진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면 되는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5월 7일과 5월 19일에 뭐가 있죠? 대금 수치. 이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2, 3분기의 서버 매출에 대한 인식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8월 14일 계약 종료 전후로 해서 후속 수주. 이게 가장 또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1029억 원의 계약이 정상 마진으로 확인이 된다? 그때는 이거는 사실 저는 단기 테마로 바라보기보다는요, 사업 축 전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저마진 외주 유통성 매출에 그치게 되면요, 기업 가치라든지 그리고 세정 감가, 삼각전,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50배 대 밸류 부담으로 먼저 올라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 시나리오와 그리고 부정 시나리오 이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밸류를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되는지 제 계산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5월 8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223억이죠. 이거를 2025년도 영업이익이 41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걸 나누게 되면 대략적으로 125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026년도 서버 계약이 영업이익률을 만약에 5%만 넘긴다고 해도요, 1,029억 원에서 영업이익은 약 51억 원이 생기는 구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8%를 남긴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8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숫자가 나온 이상 저는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매출 인식보다 PS 일렉트로닉스는 뭐다? 마진율이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매출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 얼마나 남겨 먹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29억 원의 계약이 반복적인 그리고 반복이 가능한 이 AI 서버 사업으로 바뀌는지 그 답이 나오는 8월 14일 전후가 진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S 일렉트로닉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PPT 부분들 있죠. 이걸 여러분들 꼭 스크린샷 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PS 일렉트로닉스가 지금의 주가 급등이 단순히 기대감에 분명히 급등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을 시켜주고 나서 마진율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은 다시 주가가 또 무너질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PS 일렉트로닉스는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분석한 인사이트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이트 있죠. 이 부분들을 잘 결합하셔가지고요. 성공적인 투자 판단을 꼭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세 가지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든지 혹은 섹터가 있다면요. 남겨주세요. 편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상세하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